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HCN 뉴스와이드에선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정리했습니다. 28일 오전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 등 9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반대단체는 구미경찰서 앞에서 관련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의 주요 구간인 김천역과 구미역을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HCN 뉴스와이드에서는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 터널 속을 빠져나오지 못한 2021년을 김도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2월 안동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으로 출하됐습니다. 지역에서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올 것이란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냈고 도내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시행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가족 단위를 안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자제분 2분 이러니까 5명이 넘으니까 안 받은 그런 애매한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렇게 해주되면 저희들한테 너무 좋죠. 그러나 8월 들어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차례 연기됐던 구미 전국체전은 고등부만 진행으로 대규모가 축소돼 개최됐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늘고 줄 때마다 울고 웃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11월 들어 마침내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서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오래 못 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지역에서 발생하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결국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전으로 돌아가 밤에 식당가의 불빛이 사라지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했던 2021년. 내년엔 꼭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경북의 백신 3차 접종률은 30%를 넘겼습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28일 오전 성주 사드기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 등 9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은 혐의로 이들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단체는 구미경찰서 앞에서 진압 과정이 폭력적이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28일 오전 8시 50분쯤 성주 사드 기지 앞 사드 반대를 외치며 도로에 누워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연행합니다. 이에 격분한 농성자 1명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강제로 해산한 뒤 장병 물품과 공사 자재를 실은 차들을 사드 기지로 들여보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농성자 9명이 연행된 구미경찰서 앞에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진압 과정이 폭력적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고 이 주민들을, 학생들을, 노동자들을 강제로 탄압하고 폭력적으로 해산시켰습니다. 사드 반대단체는 지난 6년간 67번의 집회를 열었고 이번처럼 많은 인원이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 이 책임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연행하고 어떤 때는 조용히 그냥 공무 집행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집회를 강제로 해산하기 전 도로를 점거한 사람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은 대학생 등 9명은 교통방해와 해산명령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체포된 대학생 중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구미와 대구, 경산까지 이어지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구미 사곡역과 칠곡 북삼역도 새롭게 신설되는데요. 경북도는 김천과 구미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2단계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역에서 출발해 대구를 지나 경산까지 이어지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 철도의 선로를 개량해 전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구미역에서 경산역까지 61.8km 구간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구미 사곡역과 칠곡 북삼역, 서대구역까지 새로 신설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광역철도는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종합시험운전에 들어가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가운데 김천역과 구미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2단계 사업도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천과 구미를 연결하는 연장 구간은 광역철도 2단계 사업으로 22.9km 길이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되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하면 곧바로 사업 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 7월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2023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구 방면의 통행 여건이 열악한 김천까지 광역철도를 개통함으로써 대구 경북 지역을 4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대구권 광역철도. 광역철도는 하루 편도 61회, 배차 간격도 20분 내외로 운행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생활권도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선 도전 관련 질문을 받고 할 일은 많고 공항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원하면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년 선거에는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일부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대항마가 있어야 겸손해지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28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8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17명, 김천 6명, 상주 5명, 칠곡 4명 등 1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기존 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17명이 확진됐고 현재 6천여 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김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운수 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한 점포당 50만 원, 김천여객 운수 종사자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며 모두 김천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 10월 기준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 의회 의원들이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의장단이 해평치수장 관련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미시 의회가 요청해 구민시를 통해 진행한 치수장 이전 관련 용역 결과 보고서 내용을 특정 의원이 미리 정보를 입수한 뒤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결정해야 할 취수장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의장단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와 구미의 문제를 같이 먹는 물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갈등을 해결할 만한 좋은 합의점을 찾도록 저희가 전체의원 간담회가 준비가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국회에서 이 용역 결과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에 분노를 느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칠곡군이 경상북도의 식품 공중위생관리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실적과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1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 15일 시설과 서비스가 우수한 모범음식점 55곳을 선정했습니다. 상주시가 내년부터 지역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비롯해 원격 수업용 스마트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지원을 받는 학생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1,6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상주시는 입학준비금 외에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33억 원의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교육부가 직업개교 학점제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학교 20곳을 선정했습니다. 경북 지역 우수학교는 금호 공업고등학교와 구미 전자공고, 김천 생명과학고와 포항 해양과학고 등 4곳입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처음 도입한 직업개교 학점제는 내년부터 모든 직업개교로 확대 시행합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4만 원, 중학생 18만 원, 고교생 25만 원 이내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만 수학여행비를 지원했으나 지난 9월 경상북도 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